자, 여러분들 자기계발 능력 8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지난주 7주차까지는 우리 제가 영상을 직접 촬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상 촬영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 여러분들이 원격을 그래서 임했는데, 교육을 임했는데, 이번 주부터 한 약 3주 동안은 다시 이제 요 PT에 음성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하는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이 방법으로 수업을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 처음 이번에 시도를 하네요. 그래서 일단 촬영을 하는 부분이 이제 이제 외주 업체가 이제 계약 끝나고 해서 일단 직접 제가 이렇게 해서 육성으로 녹음을 하는 거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뭐 이런 형식 저런 형식으로 다 원격을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데, 조금만 더 참으시고, 거의 다 뭐 여러분들 매일 확진자 현황을 보겠지만 많이 종식이 됐죠. 그래서 좀만 더 이겨내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이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기 관리 능력 부분을 우리가 내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자기 관리 능력.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통제와 관리, 그 다음에 밸런스가 굉장히, 이 밸런스 조정하는 능력,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기관리 능력은 자신의 행동 및 업무 수행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조종하는 능력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기관리, 그리고 자기관리 책들 서점 가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하고 맞는 그런 방법을 꼭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서점에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거를 다 같은 얘기겠지만, 여러분들보다 먼저 노력해보고 시도하고 여기서 중요한 시행착오를 해서 시간의 기회비용을 그 사람들이 날린 거를, 그 다음에 경험한 거를 책으로 쓴 거죠. 결국은 단시간 내에 여러분 경험을 책으로 샀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근데 이제 이 자기관리 부분도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 번 다 거쳐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관리 부분도 이런 책, 자기계발 서적 이런 것들 꼭 사서, 그 다음에 아니면 빌려서 그걸 여러분들 꼭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환경 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하여 버린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이 자기관리 능력을 배워야 되는, 향상시켜야 되는 이유는 매 시간 얘기하지만, 환경이 변하는데 환경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관리,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관리, 그쵸?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한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직업인들이 자신의 비전에 따라 과제를 발견하고 계획을 세워 자기관리를 수행하며 내면과 생산관리 및 의사결정을 적절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비전, 나의 비전, 목표, 그 다음에 그것을 세우는 계획에 따라 나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자기 관리의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수업할 내용이고, 자, 그럼 이제 자기 관리 능력 부분, 향상의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인사팀의 MC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일정을 장단기로 계획하고 장단기로 계획하고 우선순위, 여러분들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을 꼭 체크 한번 하시고,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하며 일을 한 후에는 자신의 결정을 되돌아보는, 이걸 뭐랍니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가진다. 나는 직장에서 자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인사팀의 Y씨는 항상 허둥지둥 바쁘고 정신이 없다. 누가 보더라도 Y씨는 인사팀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팀장한테 질책을 받기 일수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일을 제때 못 마쳐서 질책을 받았다. 반면에 같은 팀의 MC는 언제 일했는지 모르게 훌륭하게 일을 수행하여 칭찬을 받는다. 오늘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인사평점 결과가 공지되었다. 언제나처럼 Y씨는 낮은 점수를, MC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얼마 후면 인사 조정이 있다고 하는데 Y씨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래서 도대체 MC가 일을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의 행동과 습관을 면밀히 조사해 보기로 했다. 이거 참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사회 나와야 되면 이런 일이 왕왕 있죠. 많습니다. 자, 그래서 MC의 자리에 가봤더니 자신의 책상과 비교되게 너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책상 앞에 큰 글씨로 성실한 사람이 되자, 노력한 만큼 얻는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이 글을 보니 MC는 아침에 가장 먼저 출근하여 책을 보고 대학원도 다니면서 자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에 이번 달 계획, 이번 주 계획, 오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수첩이 있었다. 신기하게도 수첩의 각 계획들에는 빨간 글씨로 1, 2, 3, 4와 같은 숫자가 적혀 있었다. 또한 수첩에는 자신이 잘한 일, 직면한 문제, 이에 따른 자신의 결정에 대한 반성적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여기서 보다시피 이 MC는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일정을 단계별로 하고 우선순위, 여기서 얘기하는 빨간색 글씨 1, 2, 3, 4, 이게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성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피드백, 그죠? 성찰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는 자기 개발을 수립할 때 어떠한 단계에 따라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MC는 자기 관리, 그 다음에 이 자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을 잘 아는 거죠. 나는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은 이 부분이 능력이 올라간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캐릭터예요. 여러분들 그 목표를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적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도입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기 관리적 부분에서 아주 그 좋은 결과를 빠른 시간에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과제를 내가 해야 될 걸 정리를 한 다음에 일정을 짜고 일정 짠 거를 내가 수단을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 5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성 및 피드백. 이 반성 및 피드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말이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어떤 진행을 열심히 한 다음에 이 5단계가 없으면 말이죠. 그 피드백 5단계가 없으면 개선이 없어요. 개선이. 뭔가 나아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피드백 개선이 안 되면 여러분들 발전이 없습니다. 그죠? 개선이 안 되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5단계 항상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반성하고 피드백.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쭉 해보고 또 피드백 해보고 수정해보고 이러면서 개인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그렇고 이 피드백이 있는 조직과 피드백이 없는 조직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단계에서는요 어떤 목표를 성취하였는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동안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는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는가, 우선순위의 일정에 따라 계획적으로 수행하였는가 등을 여러분들이 반성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수정 보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예로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또한 직업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의 내면을 먼저 다스려보자. 여기서 키워드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가야 될 되게 중요한 게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그리고 긍정적 생각. 자, 이따 뒤에 인내심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내심 너무나 친숙한 단어죠. 인내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없다. 분명히 극명하게 나눠지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정답은 목표입니다. 목표. 인내심이 강한 사람, 다시 말하면 뭔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계속 뭔가를 진행하는 사람은요, 목표가 있으면 그래요. 목표. 진짜 목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인내하고 있으면 인내가 잘 돼요. 아셨죠? 목표. 근데 이제 그 목표가 없으면 인내심이 없습니다. 일단 보시죠. 또 다음 내용을. 이 감정 관리와 성공의 관계. 1960년대 스탠포드 대학에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4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머시멜로를 이용하여 의미 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우선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앞에 머시멜로를 하나씩 놓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잠깐 나갔다 올 테니 돌아올 때까지 먹지 말고 기다리면 상으로 머시멜로우를 하나 더 줄게. 하지만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머시멜로우를 먹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밖에 못 먹는 거야. 당연히 연구원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이도 있었고 눈앞에 있는 머시멜로우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아이들도 있었다. 이 실험은 아이들의 인내심을 측정하고 그들의 성취 능력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10년 뒤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머시멜로를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보았다. 재밌죠? 결국 목표죠, 목표. 인내를 하려면 지금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 하나를 더 받겠다, 안 받겠다. 그 결과 머시멜로우를 먹지 않고 참았던 그룹의 아이들은 대인관계 능력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학업 성적도 매우 우수했지만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한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했으며 학업 성적도 부진했다고 한다. 인내심의 차이는 성적의 차이가 되고 인생의 성취력을 좌우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그래요, 뭐 절대적이진 않긴 하지만 통념적으로 이럴 확률이 되게 높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참으면서 노력하는 사람과 당장 뭐 먹고 쓰지 관점으로, 그쵸? 요즘에 요즘 풍토가 점점 그런 게 많이 이제 생긴다고 하는데, 아이 뭐 저축은 뭐하러 해? 그런 관점. 당장 필요한 거를 내가 구매하고 오늘이 중요한 거지라고 하는 관점. 이 관점들이 이제 그 인내심을 뭔가 없앨 수 있긴 하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인내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인내심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메커니즘은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내심이 있으면 일단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관점이 강해요. 좀만 참자. 지나갈 거야. 이겨내자. 이렇게. 그리고 스트레스가 안 쌓여요. 그만큼 내상이 안 생긴다는 거죠, 내상이. 그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죠. 자, 또 볼까요? 자, 직장인 91%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전문 업체 잡코리아가 직장인 1103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1%가 현재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84.7%가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직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대답했고, 이들 중에 58.1%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대답을 했다. 또한 응답자 가운데 33.9%는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고, 이들 중 91.6%는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은 과도한 업무량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비전, 업무의 책임감, 상사와의 관계, 조직에서 모호한 자신의 위치, 업적 성과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급여, 임금 인상, 동료 부하 직원과의 대인관계 등을 비율이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게 되면 이 부분이 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진행될 내용들이죠. 자,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당장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참고 인내해서 큰 결실을 얻게 되기 위해선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표.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립되면 이를 성취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로 여기서 또 포인트가 목표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을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며 같은 것이라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극복할 수 있다. 다 정리해 볼게요. 인내심을 키우는 방법에 있어서는 첫 번째,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세운다. 두 번째,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한다. 새로운 시각, 다른 표현으로 관점에 다변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여러 가지 관점. 여러 관점이 뭐예요? 상대방, 다른 사람의 역지사지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렇듯이 인내심을 여러분들이 키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인내심이 여러분들 학생들 중에 내가 인내심이 강하다. 굉장히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좀 인내가 안 되는 것 같아. 노력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인내심은요, 모든 사람한테 다 생길 수 있어요. 단 자신의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면 인내심이 엄청나게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 마음 가지기. 다른 사례 볼까요? 1962년 나사에서 인생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은 적이 없거나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없는 지원자는 탈락시켰다. 나사에서.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실패해보거나 그 다음에 힘듦을 겪지 않은 사람은 나사에서 배제시켰다는 거죠. 최근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실패를 극복하는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실패는 곧 파멸을 의미하는 예전과 다르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패로부터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성공을 이끌어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긍정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신뢰하고 나의 능력과 가치를 신뢰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한다.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고민을 털어버리고 타인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한 고난이나 역경을 통하여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개발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면 그만큼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며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며 상사가 나를 질책하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여 보자. 이게 바로 긍정의 마음이죠. 근데 이제 긍정의 마음을 갖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내가 뭔가 잘못했고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고 오차가 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너무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지만 이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 고난이나 역경을 통하여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어야 돼요. 이게 결국 내가 그 성장하고 있는 나를 믿는 긍정의 마음의 시작입니다. 참 이런 내용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서도 매번 새로운 느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긍정의 마음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인내심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요. 오늘 8주차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고 오셨다가 바로 2교시 수업을 여러분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